신인교회 핫스팟 매주 금요일에 함께 합니다. 망할 것들, 악당, 재앙, 참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쓸쓸한 고백도 있었는데요. 연일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윤석열 정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용산은 왕정 시대에 살고 있는 듯 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무례하다고 하니까요. 답답하고 갑갑한 속 시원하고 깊이 있는 평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첫 순서 신지식이죠. 요즘 뜨고 있는 신지식이 출격합니다. 신인교회 신, 김지호의 지, 박영식의 식, 신지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볼륨을 낮춰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예, 방송 제가 중에. 구체적으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절벽에 매달려 계신 분이죠. 네. 절벽에 조금 위에 계신 우리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아, 박수 주시죠. 김지호. 반갑습니다. 김지호. 예, 요즘 요즘 김지호 TV가 유튜브가 뜨겁습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야, 지난주 예. 일요일 저녁 10시에 방송을 했는데 10시에. 동접자가 460명. 와. 10배 증가한 겁니다. 저도 10배. 놀랬습니다. 와. 14명이었는데 야, 한 달 이게 다 예. 오마이TV 신지식의 힘입니다. 혹시 신지식이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그럼요. 아, 와, 야. 이거 입증된 겁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에도 지금 신지식 난리 났다. 김지호 멋있다 지금 난리 오, 났어요. 난리가 났나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절벽 조금 더 밑에 매달려 계신 분입니다. 성남 민심 담아서 용산 향하는 폭격기, 용산 폭격기 박영식 평론가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영식. 그렇습니다. 예. 매일을 절벽에 매달려 사는 아등바등. 남자. 하루를 아등바등.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그렇죠. 방송한다. 고인물 예. 정수기 예. 박영식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박영식 그 평론가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오마이 TV뿐만 아니고요. 예. 제가 채널하는 모든 그 채널에서 저를 고인물 정수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고인물들을 좀 긴장하게끔 만드는. 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 새로운 사람이 꼭 역량이 뛰어나서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니까. 새로운 물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 그런 고인물들은 팍팍 야. 타파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아침마다 요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드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아, 이 요새 정수기 한번 근데 이용해 보고 싶다. 정수기 활동이 이번 주에 좀 저조하다 네. 보니까 제가 오마이 TV에 6일 만에 출연했습니다. 아니, 와 6일 말도 안 만에. 6일 됩니다. 만에 출연하면서 아. 뭔가 예. 오마이 금단 증상? 예. 내가 좀 빨리 신인규 박영식을 올라타가지고 아이고. 조금이라도 떠봐야 되는데. 야, 아유, 무슨 요새는 말씀이세요? 바짓가랭이를 잡고 지금 예. 모래주머니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 비애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그 김지호 대변인님을 좀 항의를 네.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김지호 대변인이 6일 만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 아 이건 굉장히 좀 그 어떤 금요일 코너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예. 굉장히 좀 불만입니다. 우리 지금 현성 팀장님 예. 있다 계시면 제가 정식으로 예. 항의하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신지식 멤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지금 항의하고 이럴 곳이 아니거든요. 아 사랑합니다 오연호. 오늘 그 오연호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팀장님 사랑합니다. 예, 활주로를 더 깔아야 됩니다. 활주로 예. 오늘 더 깔아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피디님들. 예, 저희가 빠르게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00분 보고 와. 계시는데요. 야. 저희가 개인 얘기하니까 지금 또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평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슈퍼챗의 종말은 꼭 막아주시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은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어우. 합니다. 어? 근데 한동훈 대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이 있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가 일단 났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매일 이재명 대표 없으면 못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 좀 총평을 좀 해주시면요. 저는 사필 규정이다.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어서 무리하게 기소했으니까 어허.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 없었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 교사, 증언 위증교사, 정확히 위증교사. 위증교사. 저는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이재명 대표의 그간 활동, 정치 탄압을 굉장히
오랫동안 당했다는 그 내용이 좀 밝혀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사실은 이 사건이 2002년 성남의 정자동 파큐뷰 특혜 용도 변경 사건부터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폭로를 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관련자들 다 사법 처리를 받았고 성남에서는 그러한 특혜 분양 뭔가 민관이 합쳐진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검사를 사칭했냐는 운동, 선거법 위반이라는 운동, 이번에는 위증 교사라는 동 막 갖은 죄명을 다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탄압했지만 예.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는 정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민주당 당대표 연임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 사실 장발장은 무슨 빵이라도 훔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익을 위해서 싸웠다는 그 이유로 토건 세력과 싸웠다는 이유로 그 22년간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의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뜻깊었고 뜻깊게. 사실은 저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죄를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날은 제가 조금 뭐 방송이나 이런 걸 줄이고 조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집에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좀 기쁘셨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평론가님은 좀 1심 재판 위증 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일단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요게 이제 2002년부터 시작된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해주신 2002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이제 1심 선고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예.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라는 대목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좀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즉 공소 기각이라는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재판이 열렸다는 데에서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다만 어쨌든 사법부의 시간이었고 사법부가 판결을 한 내용을 보면 요목조목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김진성 씨의 진술이라는 건 충분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검찰의 회유나 네. 설득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재판부가 좀 미리 또 이렇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대목이 좀 넘어가서 그냥 그 공소를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다만 재판이 열렸고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심 결과입니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변호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심 결론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증거를 뭐 또 보충을 한다든지 김진성 씨의 새로운 진술이 뭐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그렇죠. 사건이어서 예. 항소심으로 간다 한들 좀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망한 그런 선고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대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짚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좀 무리한 기소였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평가도 해봤으니까 위기의 남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훈 대표인데요. 그 요새 위기의 남자입니다. 위기의 세간에서는 위기의 남자보다는 남자. 네. 팔도 왕뚜껑. 아 잠깐만. 왜 또 뚜껑을 갑자기 또 아니 언급을 뭐 하셔? 그런 얘기가 있어. 팔도 한 뚜껑? 예. 뭐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뚜껑이 열린다가 화난다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해주신 거고, 하여튼 그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요. 네. 갑자기 김건희 특검 받을 수도 있다, 가능성 있다, 중대 결심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바로 1시간 뒤에 그건 또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라고 또 한 발을 뺐거든요. 어제 한동훈 대표의 중대 결심 가능성 발언 이거 어떻게 성대모사 보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야, 똑같아. 바로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똑같아.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좀 가벼운 처신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게 예. 친 한동훈계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계에서 그 익명 관계자 발로 따서 친 한동훈 측이라고 이제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라면서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이윽고
내가 한 발언 아닌데 그 이후에 이어진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그 결론을 딱히 내주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만 열어뒀지 내가 확답을 하지 않는다. 이미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12월 10일에 만약에 이제 제2요구에 붙여지게 된다면 한동훈계 이탈도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흘려준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분명 한동훈 대표는 내가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친윤계 쪽의 긴장을 유도하는 방식. 이건 이제 언론 플레이거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예.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여당의 이 내분이라는 게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벌써 3주째거든요. 그것도 당원 게시판으로 촉발돼서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 유감이고 집권 여당이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가화만사성이고요. 내부가 좀 뭔가 단결이 돼야 그 외부에서 들어왔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게다가 집권 여당이 당정 간의 어떤 화합이나 내지는 당정 간의 소통을 통해서 국제 정세에 대비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 보이지 않아요. 네. 그저 3주 동안 당원 게시판에 글 누가 썼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라고도 표현의 표현을 자유다. 했죠. 심지어 뭐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정말 뭐랄까 촌극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조 대변인 보실 때는 이 한동훈 대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거 어떻게 돌파하겠다라는 좀 전략으로 익히십니까? 일단은 여권의 이러한 행태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오로지 권력투쟁, 오로지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민생 없어요. 그냥 그 아. 내부에서 권력투쟁, 그 대상만 달라져. 아. 이준석이냐 아니냐, 유승민이냐 아니냐, 어허. 한동훈이냐 아니냐. 오로지 권력투쟁뿐이 없고요. 안철수 나경원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좀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좀 거론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급이 있었으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예, 아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예. 거론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여기서 그 김은혜라는 김은혜. 예. 바이든 날리면의 예. 주인공이죠. 홍보수석 출신이죠. 그러죠. 예. 예, 이분이 드디어 등판을 했죠. 김은혜가 등판을 했을 때 용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용산이 오더를 내렸구나. 이런 게 좀 정치권에서는 퍼졌어요. 예. 월요일 되자마자 그날이 또 그래요. 사실은 김민전 의원, 우리 또 잔민전으로 유명하죠. 잔민전, 예, 친한계선 잔민전이다 이러는데 네. 예. 본회의장에서 가수면 상태를 지금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가수면 상태를 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이제 들어왔. 야, 이럴 때 야, 진짜, 야, 오, 맞습니다. 야. 이렇게 가수면 상태를 예예. 예,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수요일쯤 등판해도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예. 그럼 위증교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그날 할 필요도 없는데 네. 못 참고 그냥 월요일 날 터트려 버리죠. 막 그 뭐 게시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팔동훈이 나옵니다. 팔동훈. 팔동훈. 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자극한 발언이죠. 예, 팔동은 팔도 한 뚜껑. 네, 그래 막 아, 패러디가 막 지금 양산되고 있죠. 팔동은 얘기가 예. 나오면서. 자, 그랬다 보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냥 거기서 그거 열받았어요. 근거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15분간의 기자들 앞에서 백불이 있었죠. 그렇죠. 백불에서 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예. 인권을 지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나는 그 익명 게시판 못 바뀐다. 예. 뭐 잘못됐냐? 예. 정말 이 한동훈의 뭔가 영린을 건드렸다. 잔민전이.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예. 이제 이판사판이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요것만 짚어볼게요. 한동훈 대표 우리가 이제 다 리더십은 아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좀 버틸 걸로 좀 예상을 아니 하십니까? 지금의 향후 계획. 한동훈은 네, 언제까지 갈까요? 뭐 속된 말로 뻥카. 지금 이제 공포탄. 예. 지금 이제 계속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좀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효과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좀 냉각기를 갖자. 휴전하자. 어, 예. 각자
뭐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제 뭐 경찰 수사도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좀 냉각기를 가지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예. 좀 먹히는 듯 보였으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1차 대전이 네.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발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하고 북한 관계도 그렇고 국지전 긴장감이 막 고조되다 보면은 예. 언제 전면전으로 흘릴지 몰라요.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런 이란 전쟁이 뭐 예상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은 예. 국지전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전면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은 좀 위험한 그런 도박을 하고 있다. 아하.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게시판 사건이 일생일대의 정치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예. 자기가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카드인 그 김건희 특검을 내놓지 않았나.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경우는 한동훈 대표 입지도 극히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말로 뭔가 예. 뻥카 정말 공포탄을 쏘고 있지만 예. 사실은 또 저쪽에서 장해찬 이런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긴장이 고조되다 예. 보면은 그 8표가 채워져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졌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을 더 쳐야 된다. 예. 민주당은 한동훈을 쳐서 더 궁지를 공격하자. 몰수록 예. 변동성이 생긴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임혜숙님께서 네. 김지호 잘한다 따봉 표시 하나 해주셨는데 아.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열불난님께서는 여러분 볼륨을 줄이세요. 예, 박수진님은 김지호님 우렁차세요. 예. 예, 볼륨을 줄이라는 이미숙님은 이미 볼륨을 줄이셨답니다. 예. 그래서 볼륨을 야, 우리 오마이 구독자들이 이제 김지호의 가스라이팅 당했다. 옛날에는 김지호 시끄러워. 예. 김지호 목소리 낮춰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볼륨을 그 줄이자. 나가시진 않으세요. 나가시진 않고 있어서 이제 패밀리가 되신 거니까 예, 천만 이제 다행입니다. 이제 김지호 대변인이 저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뭔가 예. 좀 이제 김지호의 맛이 떨어진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패밀리가 되신 거죠. 또 요 맛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열불나님께서는 네. 양문석 이후에 제2의 고출력 스피커다. 제가 양문석 의원하고 방송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고막이 좀 위태롭습니다. 고막 이비인후과 가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야 됩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이제 사적으로 제가 한번 만났는데 예. 양문석 의원이 이제 본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내가 김지호처럼 발음을 똑바로 못한단 말입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많이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댓글로도 소통 주시가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가 이 지금 특검법 재표결을 이제 다음 달 이제 10일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하시는지 좀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입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네. 12월 10일 특검법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어느 정도의 공간을 좀 열어놨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익명 게시판, 특히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뷰 장면을 뭐 이제 좀 복기를 좀 시켜주셨습니다만 그랬던 이유는 뭐냐? 이걸 실제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자신감이 한동훈한테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반발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여지를 열어둔 것도 12월 10일에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거잖아요. 미리 좀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의 리더십은 많이 부족하죠. 한동훈의 지도자성도 많이 무너졌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미니멈 20, 맥시멈 40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절반이 아니죠. 반의 반만 움직이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이탈만으로도 특검법은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면 친윤계의 긴장을 이끌어내기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미래 가능성을 점쳐보고 이 의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라는 어떤 이 갈등 상황에서 과연 친한계 의원들은 어디로 붙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두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 반의 반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이 리더십을 강하게 뭐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과는 다르게 미래
즉 자신들의 미래만 두고 봤을 때 이걸 한번 좀 판을 흔들어봐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친한동훈계 의원이고 한동훈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번에 익명이니까 투표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의 반만 움직여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통과는 우리가 희망은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어허.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니 근데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살짝 꼼수를 또 부려가지고 집단 기권 물론 뭐 예 그런 지금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그러니까 예상하십니까? 그 지금 표현은 안 하고 계속 내심으로 숨기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친윤계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얼마나 지금 이 표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그런데 아까 친한계만 가결에 찬성할 거라고 이렇게 논평하셨잖아요. 저는 친윤도 움직여요. 친윤 중에 권력 투쟁에 좀 밀린 사람들 아 뒤로 밀린 사람들 그리고 예. 중간층에 한동훈 윤석열이 둘 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뭐 그 중에는 오세훈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그 대구시장 홍준표 홍준표계도 있을 수 있고 유승민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대우가 잘 지켜졌지만 사실 익명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누가 했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네.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렇게 빵 부딪히면은 어허. 만약에 가결이 되면 모든 책임을 친윤과 친한 특히 한동훈 대표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됐다 그러면 대부분 친한계가 눌렀다고 또 생각하지. 배신자론이 자꾸 그렇죠.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글로 바람머리 여론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정치적 식견이 낮은 거예요. 야. 익명은 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하.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익명 게시판의 위력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익명으로 쓸 수 여기는 있거든. 검색이 안 되잖아요. 익명. 아 그냥 익명 여기 그냥 검색이 누가 그러니까 익명으로 그렇게 쓰면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예.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지만 익명으로 쓸 줄 아는 거야. 바보같이. 다 사람은 학습 효과가 있어. 당신만 똑똑한 게 아니야. 그걸 모르고. 아, 야. 저도 지금 잠깐 살짝 왼쪽 고막이 살짝 잠깐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 아, 지금 좋습니다. 완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은 콩가루 집안이 돼 가고 있다. 콩가루다. 한마디로 콩가루가 돼 가고 있다. 예. 근데 저는 기표소 안 들어가고 예. 사실상 무효표 만드는 전략이 있잖아요. 집단 거부하는, 집단 꼼수죠, 거부하고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라는 이 논의 자체가 예.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요. 아니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못 믿어서 예. 못 믿어서. 아니 서로를 못 믿어가지고 북한식이죠. 자 이제 배신자가 누군지를 네. 색출해 보겠다. 못 네. 믿어서. 아니 지금 이게 저희 뭡니까? 평양식입니다. 평양식. 아니 국민의힘은 북한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이 무슨 평양식 투표도 아니고 뭐 기권이 아니라 무효표를 만들고 자 누가 기표소를 들어가는지 한번 우리 그렇죠. 보자. 공개 처형 방식이죠. 공개 처형 방식. 일단 가는 놈은 배신자를 가면 쏜다.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쏘는 거지.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네. 그런 전략이 일부에서 논의됐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12월 10일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짠다. 아니 최악으로 간다. 주류에서 친윤 예, 주류에서 예, 최악으로 최악에. 그런 전략까지 예, 짜서 예. 친한계 의원이 누구냐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자가 누구냐를 네. 이제 색출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봐요. 이미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에 뭐 심지어 과도하게 보면 뭐 위헌성까지 지금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다. 위헌 정당. 예. 왜냐하면 여론 조작으로 경선 후보를 만들고 본선에 올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막 이제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 정당 맞냐? 이제 위헌 정당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아니 갑자기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 무효표를 색출해낸다? 예. 기권 뭐 예를 들면 특검 찬성표를 색출해낸다? 전 이것은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최악의 그런 색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동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이제 유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결국에는 무기명으로 이제 재의결했을 때는 우리가 표결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 스스로 무시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심의 표결권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적인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이 아주 그 새로운 관점에서 짚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립지대나 친윤계에 있는 의원들 중에 지금 요 특검법 국면에서 의결이 통과가 되면 한동훈이 배신자로 몰려가지고 집으로 보낼 수 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판단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검도 처리하고 한동훈도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뭐 물론 이제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께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얼마나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겠냐라고 이제 평가하실 것 같아서 조금 머쓱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설령 김건희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된다고 하여 한동훈이 배신자다라고 해서 한동훈을 오히려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김건희라는 리스크 자체가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해 왔고 예. 부정평가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김건희란 말이에요. 어떤 국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김건희라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친윤계 의원이든 친한계 의원이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은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한들 거기에서 가표를 던져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이제 정략적으로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아하. 대의를 뒤로 하고 너무 협소하게 이거를 바라보는 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한동훈 배신자론에 유효할 수는 있으나 예. 전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배신자론을 오히려 비판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 박수 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뭡니까? 슈퍼챗의 종말이 야! 막아졌습니다. 아.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죠. 우리 슈퍼챗 네. 종말 우리 댓글창 좀 띄워주시면 예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신 좀 읽어주시죠. 이도경님, 야. 이도경님 또 보내주셨군요. 우리 신지식 팬이십니다. 신지식 화이팅입니다. 세 아. 분 늘 응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급 대단히 시방새 감사합니다. 날아라. 예. 야, 이거 재밌네요. 시방쇼에서도 오신 분 같아요. 특급 시방새.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슈퍼챗 종말을 막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네. 지금 좋아요가 거의 종말 상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아요는 매우 부탁합니다. 중요합니다. 좋아요 좋아요를 중요하죠. 꾹꾹꾹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의 릴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릴레이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다음 네. 주제로 좀 넘어가서 더 안 합니까? 한동훈 아니, 얘기 더 할 게 한동훈 없나요? 얘기는 끝났나요? 아쉽네요. 충분히 했습니다. 예. 예, 충분히 그냥 했고요. 그래요? 한동훈은 팔도 한 뚜껑 이걸로 뭐 정리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자꾸 이렇게 그쪽을 건드리는 거는 조금 네. 그래가지고 예. 또 저기 보수 집회에서 지금 뭐 머리 가지고 난리 났대요. 지금 심지어 그 업체에 뻗치기를 해서 지금 관리를 못 받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어가지고 업체에 아이고, 뻗치기를 한다고요? 업체 뻗치기를 아이고. 시민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야.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용모 단정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충분히 팔도 한 뚜껑이 아이, 용어와 뭔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저희가 탈모사도 활용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탈모사? 그런 거 여기서 탈모사. 탈당해라 살모사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탈모사 네. 이런 거 안 했으면 네. 좋겠고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예.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이제 기류 변화를 감안해서 이제 행보를 하는 거일 텐데 본인이 대권 주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과감성. 상황은 예. 과거의 한동훈을 모두 다 잃어버렸고요. 네. 이게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위선적인 지도자, 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놓고 안 했죠.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잖아요. 예스 예. or 노를 좋아하시는 분이 항상 그랬죠. 항상 예스 or 노로 대답하세요. 네. 뭐 거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당시 후보에게 늘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원후보님, 예스 or no? 예스 or no? 저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뭐 거실 거예요? 전 뭘 거실 거예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예스 or no? 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스 or 근데 no? 지금은 그 한동훈 어디 갔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 아니 한동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쪼잔한 정치인 걸 개인적으로 정말 체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이죠? 제가 8개월 전에 모 방송사에 출연해서 예.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 그분이 한동훈 이펙트가 크다. 한동훈 인기 많다. 그리고 유세장에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전혀 동원된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해서 야 국민의힘이 동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구름같이 버스가 3시간 전부터 서 있다. 정말 그 교통이 다 마비된다. 예. 그게 마침 쇼츠로 제작이 돼서 예. 그 당시에 170만 회 정도 와. 이렇게 그 노출이 된 영상이 거예요.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막 국민의힘에서 쌩 난리를 쳐가지고 예. 당시에 그 방송사 MC가 교체됐어요. 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그 방송사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편성 국장님이 강등되셨더라고요. 아이고, 예. 자 거기까지는 뭐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오. 당연히 그 출연을 못했겠죠 그 이후로. 예. 네, 굉장히 뭐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지금 굉장히 좀 착잡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 11월달에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강등된 예. 그분에게 민사 소송을 건 거예요. 아이고. 5천만 원짜리. 예. 소송 좋아. 내가 말이야 그때 그 방송에서 네. 김지호가 한 얘기를 너네가 틀어줘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도 지고 비상대책위원도 사퇴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예. 청구를 했어요. 11월달에. 예. 그래놓고는 이번 주 월요일날 잔민전하고 얘기할 때 예. 나는 표현의 자유를 뭐 존중하고 나는 정당인이고 정당 정당인으로서 민주주의. 예. 내가 뭐 게시판에 글 쓴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야 이런 정말 한 뚜껑 해도 됩니까? 예. 안 됩니까? 아. 팔도 한 뚜껑 제가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예. 지금 우리가 예정된 분량보다 너무 아, 많이 그랬어요? 했어요. 요 네, 정도만 요 정도만 분노해, 해도, 진짜. 예, 충분히 저희 전달됐고 지금 분노할 부분이 더 나도 있습니다. 소송해. 예, 분노할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우리 압수수색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국민의힘 당사에 창원지검 수사팀이 들이닥쳤는데요. 원래 압수수색하면은 긴장감 넘치지 않습니까? 서로 밀고 밀리는 신경전. 또 압수수색하면 우리 또 김지호 대변인 하실 말씀이 많으실 어이가 텐데 없습니다. 어이가. 지난 수요일에 그 국민의힘 당사에 왔던 그 창원지검의 압수수색은 내 집 같은 편안함, 칠불사 같은 고요함 그런 압수수색이었어요. 긴장감 제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대변인님? 압수수색도 약속 대련으로 할 수 있구나. 약속 약속된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내주고 건네주고 건네받고. 야 저희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는 막 무슨 비교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뭐 하죠, 진짜 뭐 추노권 막 우리가 간첩이야. 막 대공수사관들이 막 덮치듯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게 막 예. 막 뭐 이렇게 뭐 거기 막으면은 뭐 저기 막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오, 추가 온갖 입건한다. 협박 다 하고 막 오. 36시간 대기하고 진짜. 예. 박스채로 들고 나가고. 야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검찰은 정확히 어느 범위에서 어떤 걸 가지겠다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아 미리 근데 조율했다. 예. 절대 검찰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와서 그냥 다 쓸어가는 게 정말 와가지고요 1층, 2층, 3층, 4층 다 쓸어가는 게 검찰의 압수수색 기법인데.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예. 당사가 아니고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의 개인 핸드폰과 사무실 그다음에 예. 지역 사무실 자택을 먼저 압수수색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공관위원장. 그렇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이런 당대표. 사람들의 개인 핸드폰, 맞습니다.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래도 자료가 안 나오면 그때 예.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내 집 같은 편안함, 칠불사 같은 칠불사 고요함. 같은 고요함으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약속 수색이고 약속 수색. 사실 이거 무슨 압수수색이 브라보콘도 아니고요. 1시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하잖아요. 그래서 1시에 만나요 압수수색입니까? 13시에 예. 만나요. 13시에 만나요입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문을 예. 활짝 열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고요하다시피 진짜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총장입니다. 똑같은 정당을 압수수색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민주당을 압수수색했던 당시의 광경과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는 광경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이제 발현되는 거냐?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들,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 예.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봐야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자신감에서 반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계라고 부르거나 친한계로 꾸려진 지도부에서 검찰 쪽,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라고 하면 우리 동훈이 형님의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친정이죠, 친정. 친정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 1시에 오니 우리가 문 열어줄게. 문 열어와서 가져갈 건 뭐니? 아 저쪽에 있는 놈들 거지. 자 이거 가져가렴라고 이제 협조를 해준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조율이 된 것 같다.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사실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래는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맞다. 수사기관에서 정당이라는 헌법기관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진보당, 뭐 개혁신당 어느 정당이든 간에 정당을 수사기관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는 최대한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양돼야 될 행위라고 봐요. 이건 저의 원칙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인데 그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대하는 정당의 태도를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정말로 브라보콘 같은 압수수색이었다. 야. 1시에 만나요 압수수색.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정당의 그게 압수수색이었다. 왜 그러냐면 네. 압수수색 쇼기 때문에 아 쇼죠. 쇼는 항상 19시에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22시에 만나요. 그러니까 쇼기 때문에 네. 13시에 만나요가 된 예.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예. 여기 기조국을 가고 조직국을 가는데 예, 기조국. 심지어 장소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잖아. 예. 그런 압수수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당사에 왔다가 그렇죠.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조직국은 국회에 있나? 예.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하. 심지어 장소도 적시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구분을 못 하고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뭐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압수수색이 이게 여러 장소에 있을 때는 동시다발로 가죠. 네. 그렇죠. 동시다발로 가고 새벽에 들이닥치고 맞아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가야 그렇죠. 압수수색을 해오지. 네. 13시에 갑니다. 그럼 그 전에 다 치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이 안 된 거고. 검찰에서 윤상현 의원과 정진석 비서실장, 이준석 대표가 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데이터 관리를 잘 해라. 지워라 뭐 이런 거죠. 사전 예고를 했었을 그런 우중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예, 때 데이터. 양적 측면을 보고 이제 외피적인 것만 좀 짚자면 예. 아까 제가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때는 36시간을 대치하고 뭐 그 오. 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는 막 박스채 파란색 박스에다가 막 죄다 담아왔잖아요. 막 그때는 쓸어가지고.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럼요. 긴장감이. 그때 현직 의원들도 오시고 당직자분들도 많이 그렇죠. 내려오셔가지고 그럼요. 검사들이랑 대치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대치 국면이라는 건 찾아보기도 힘들고 중요한 건 양입니다. 양. 양. 그러니까 뭘 갖고 나왔느냐 문제인데 어허. 사진 찍힌 걸 보면 박스는커녕 뭘 갖고 나왔는지 모를 서류 봉투 정도로 하나 들고 나오던데. 봉투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가더라고. 요렇게만 챙겨가더라고. 이게 예. 무슨 압수수색이에요? 멀리서 창원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서류 그게 봉투 하나. 사실은 요새는 이제 예. 뭐 문서나 이런 거를 많이 저장해 놓지 않고 예.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 압수물의 양이 뭐 하드디스크나 USB에서 좀 양은 작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자신들이 막 요란을 떨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좀 뭔가 좀 눈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좀 인사치레라도 파란 박스를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긴장감이 없는 거야. 박스 안 갖고 왔어. 그냥 박스도 안 갖고 온 거야 그냥. 아유 그냥 뭐 어차피 약속 예. 대련인데 뭐 그냥 그 요식행위니까 아. 그냥 그런 것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똑똑히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치 미리 전화가 간 예. 것처럼 예. 형님 박스가 필요합니까? 아니 박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박스가 불필요했던. 야, 예, 지금 이거 슈퍼챗이 하나 대단합니다. 또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퉁퉁푼성님께서 보수는 종말해야 하지만 슈퍼챗은 종말하면 안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예, 저희가 좋습니다. 놓친 댓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닉네임이니까 닉네임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뚜껑님께서 아이고 이거 또 뚜껑. 닉네임이 한 뚜껑이신 분입니다. 예. 한 뚜껑님께서 제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야. 김지호 대변인님께 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코를 8도로 정하시죠.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예, 뚜껑이 열린다, 열이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오늘은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깊이 있게 더 나눠 볼 건데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요. 예. 뭐 취지는 그런 겁니다. 예. 결국에는 명태균이 사기꾼이고 오세훈 시장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오세훈 시장 떳떳하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그래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평소 연구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그 예. 표어가 있죠.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 이진복 발언이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SNS는 늘 대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를 향하고 있는 것도 저는 늘 불만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 언론 호소인이라고 홍준표 시장을 늘 규정을 하는데 예. 이번에는 자신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와 한창 투닥거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홍준표는 이 그 명태균이를 문제 삼지 않겠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시장 편을 드는 것 같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두둔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 어디까지나 연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이상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는 일종의 SNS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네. 당내 문제로 좁혀보면 같은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 칼날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과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는 거라고 그럼 약간 보거든요.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방어막으로. 바리케이트인 거예요. 방패막으로 방어선입니다. 와. 방어선. 오세훈이 무너지면 나에게까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명태균 유탄이 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태균과는 더 이상 악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전략이고 더 큰 전략은 뭐냐면 예. 오세훈을 바리케이트 삼아서 나를 방어하겠다라는 그 흑심이 느껴지는 SNS였다. 하여튼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 저는- 우리 홍준표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영식 앵커의 논평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 그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예. 바로 인접해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거의 뭐 전투기 전차를 왕창 다 우크라이나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그 다음으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와 뭐 어떤 인적 교류가 있고 데이터를 넘겨줬다는 의혹이 예. 있고 컨설팅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의혹이 오세훈 시장급으로 있는데 반응도 똑같아요. 오세훈 시장도 뭔가 명태균 씨를 사기꾼 취급했고 예. 홍준표 씨도 명태균 씨를 사기꾼 취급했는데 언제 명태균 씨의 그런 황금폰이 터져서 녹취력이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오세훈을 활용해서 그렇죠. 오세훈 야. 그러니까 오세훈을 띄워서 오세훈이를 방판막이로 해서 홍준표 대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보수 정치인데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이거 정말 다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지키려고 지금 다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겁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이게 늘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저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만 예. 보수 정치는 두 단어로 이제 요약이 된다. 기회주의와 욕망이다.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런 SNS를 올린 것도 결국 기회주의의 발로이고요. 욕망의 발로입니다. 어떤 욕망과 어떤 기회주의라고 포착이 되느냐? 예. 홍준표 시장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잠재적 경쟁자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이야 오세훈 시장을 방어선으로 활용을 합니다만은 예. 홍준표 시장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론 조작의 피해자입니다. 본인이 심지어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이 손길이 거쳐간 어떤 여론조사나 PNR 조사 등등을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한 사람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아예 완벽하게 거리를 두고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김한정 회장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죠. 그렇죠.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실제로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대권 경쟁에 붙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만약에 두 분이 한동훈이 제껴지고 이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권 가도에 올라타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각을 세우고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사전에 그냥 품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욕망과 기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SNS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고 싶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명 더 오늘 살펴볼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제 이준석 의원입니다. 아. 당시 이 공천 개입 사건에서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분이고요. 이분의 대표적인 그 발언들 중에서는 예. 뭐 선의의 조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취록에 의하면 한동훈 도와주는 꼴 내가 볼 일 있냐. 그것 때문에 공개 못한다라고 지금 이분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 고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낸 거는 상설특검법, 예. 상설특검법 네. 본인은 반대한다 해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개혁신당 3명 모두 다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제 그 개혁신당 쪽의 반론은 뭐냐면 진보당을 넣었다. 개혁신당을 제끼고 그래서 개혁신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입장이 저거죠? 저기 이제 페이스북 입장이죠. 네, 내용을 보시면 특검 추천권에서 개혁신당에서 빼앗아서 진보당에게 주자는 법이고 상설 예. 특검하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제 저런 입장과는 사실은 별개로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취하느냐의 문제는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과연 이 김건희 특검이나 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특검에 대한 입장을 차제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 그 대목을 좀 미리 사전에 볼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 변호인 중에 김소연 씨가 사임을 한 이후에 우리 이준석 국회의원의 입이 닫혔습니다.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선거 개입이 지방선거 공천 개입이 8건이 있고 그 2개는 본인이 밝혔고 6개는 시기를 봐서 밝힌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죠?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처럼 냉각기를 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예. 그리고 상설특검에 개혁신당의 어떤 추천이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개혁신당으로서는 억울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악랄한 범죄 행위들, 그 공직을 약탈하듯이 나눠가는 그런 행태들, 주가 조작, 정말 큰 범죄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디올백을 받는 나라. 예. 주가 조작을 해도 20억이 넘는 주가 조작 수익을 내도 권력자의 배우자면 처벌받지 않는 나라. 그런 원칙 없는 나라. 후진 국정 비리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했는데 당명을 개혁신당이라고 쓰는 그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이 단지 내가 검사를 추천 못하니까 나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당의 이념이나 예.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자체를 뭔가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삶은 게임이 게임처럼. 아닙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저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명태균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명태균 이슈에는 이준석 의원도 수사 대상자로 올라가 아유,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개혁신당이 무슨 뭐 특검을 다 정해야 되는 것처럼 저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고르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수사 아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희병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재판하는데 본인이 군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개혁신당이 앞으로 취할 스탠스를 사전에 보여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전국이 계속 이제 뭐랄까 가동될 테고 이런 현안들이 나올 때마다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을 겨냥한 핵심과 본류를 겨냥한 수사나 특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그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신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예. 핵심 관련자, 지금 더 나아가서는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자가 될지 네. 모르는 인물이 끼어 있는 개혁신당에서
특검과 관련된 추천권을 일부라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실제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예. 지상욱 원장도 지금 수사 대상자거든요. 예. 그 지상욱 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상 한 아, 팀인데 그럼요. 그 사람들 수사받는데 이준석 의원이 소속된 개혁신당에서 우리가 골라야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느냐. 예, 거기에 대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배제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만약에 그 대상 그 어쨌든 추천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다면 이걸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아니 일이라는 그 말씀을. 보통 재판할 때도 뭐 회피, 기피 뭐 이런 기피, 게 회피, 있잖아요. 기피. 예. 개척 뭐 이런 게 제척.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실 때에도 지금 이준석 의원은 태균 수호, 명태균 수호를 많이 했는데 개혁신당은 사실상 저렇게 반대표를 다 던진다라는 것은 이준석 수호, 그러니까 준석 수호로 하는 거 아니냐 개혁신당 입장에서.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사당이 아니라고 주장을 어. 하는데 사당처럼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사건 자체가 사실은 뭐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 친윤 중에 친윤 검사 아닙니까? 예. 그런 검사가 지검장으로 있는데 제대로 된 그 윗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윗선 수사가 안 돼야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특검 정국으로 넘어갈 텐데 예.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결사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특검은 막혀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데 예. 상설 특검이 발의돼서 정말 낱낱이 수사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김종인 그 4인방 아닙니까? 명태균과 정말 긴밀하게 활동했던 그 4인방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명태균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의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이준석이다. 홍매야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예. 괜히 칠불사까지 내려가서 홍매와 도원 결의를 한 게 아니야. 우리도 한번 이제 칠불사 내려가서 한번 홍매 한번 저희는 뭐 어디 심을까요? 성당이나 교회 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칠불사 이거 뭐 홍매와 심으면 막 우리 예. 다 성공할 것 같아. 부흥회 한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이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 예, 예. 어쨌든 배제가 된 거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뭐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하죠.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허은하 대표가 입장 내신 걸 보면 이제 현대판 장유유서를 언급하면서 개혁신당은 청년들이 중심이 된 그런 정당이고 국회의원들도 모든 초선이 30, 좀 젊죠. 40인데 예, 젊은 편이죠. 청년들을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과 같다. 아 근데 그거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청년들이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안 놀아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청년인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서는 아이고. 청년들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녹여내서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새벽에 아니, 명태균하고 놀아나긴 쉽지 않죠 어우. 청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 정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젊은 당원들을 예. 이제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또 위로하기 뭐 위한 수사죠, 그런 수사잖아요. 수사 정치적 수사라고 예. 저는 보는데 예. 뭔가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짚었던 게 핵심이고요. 예. 그 실제 뭐 허은하 대표와 현재 이준석 그 의원 간의 관계가 현재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장유유서 규칙이나 청년들을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 때문에 상설 특검이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배제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수사 대상자. 실불사를 가셨던 분들이 있고 천하람 이준석 둘 다 있죠. 둘 다 있기 때문에 예. 이 개정안에 개혁신당의 예. 이름이 배제된 것이지 예. 청년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네요. 저도 이제 청년파리를 좀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뜨거운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영식 평론가님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보내드리고요.